척추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척추 통증, 운동만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운동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근육이 뭉쳤다든지 아니면 잠깐 삐끗한 경우에는 운동을 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디스크를 앓거나 협착증을 앓거나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운동만으로는 척추 통증을 치료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초치는 말을 해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실은 유튜브나 인터넷상을 보면은 이런 콘텐츠들 너무 많지요. 통증을 날려버리는 운동법 탑3, 아니면은 통증을 없애버리는 기적의 운동법 탑3,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그런 콘텐츠들을 따라했을 때 척추 통증이 사라지던가요? 글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의 병태와 이것이 운동만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뼈가 튀어나와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인대가 굵어져서 중간에 있는 척추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면 일단 아프거니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부어오르고, 부어오르면은 혈행이 방해받고, 그렇게 되면은 신경이 고장나 버리고, 이런 이제 점점 악화 일로를 걷게 됐는데요. 자, 운동만 한다고 이런 퇴행성 질환이 있는 척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젊어질 수 있을까요? 퇴행성 질환이 있는 척추는 일단 염증이 있으면은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신경이 고장난 것도 좀 고쳐드리고, 그리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신경을 고쳐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엉겨붙은 부분은 신경성형술이나 감압수술로 인해서 감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만성화되어 있을 때는 수술을 한다든지 디스크 성형을 통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동시에 시행을 해야 퇴행성 척추 질환을 치료를 할까 말까인데, 과연 운동 하나만으로 이 치료를 다 대체를 하면서 완치를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척추 통증, 운동만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통증은 운동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생활 습관 교정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함께 하셔야지 척추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암모나이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파리님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님도 오셨네요. 네, 제 방송 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또 초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척추 통증이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환자분들 너무 많으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오늘 만보 걸었어요. 내가 산 정상을 2번이나 갔다 왔답니다.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까지 다녀왔어요. 교수님 잘했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헬스장에 가서 이번에는 50kg를 들었다면서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1박 2일로 골프장을 가셔가지고 내 36홀을 돌았어. 난 아직 짱짱해.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열심히 하시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 논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 선수들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얼마나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프로 역도 선수들에서 디스크 내장증이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디스크가 퇴행이 되더라. 그리고 수영을 할 때 너무 과굴곡과 과신전을 하니까 척추 통증이 증가가 되더라.
수영이 척추에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안 좋더라 하는 논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척추에 관절염이 생기고 전방 전이증이 발생해서 척추 안정성이 줄어들더라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뭔가 척추가 치료될 것 같은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척추가 오히려 퇴행이 되고 있다는 논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척추 운동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지 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노인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저항 운동, 근육 운동에 대한 지침입니다. 훈련 강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가벼운에서 보통 정도 강도로 반복하고 이후에 보통에서 힘들기 전 강도로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들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훈련 가동 범위도 너무 과신전하지 말고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시행해라 라고 나와 있고 훈련 속도도 느리고 부드럽게 해라 라고 나와 있고 세트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세트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에 대한 지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주요 근육군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정적인 스트레칭이 권장이 되고 중요한 건 강도겠죠. 근육이 약간 당기는 불편한 정도까지만 하지 너무 근육을 잡아째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병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각보다 낮은 강도로 운동하길 권고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운동 직후 탈진이 온다든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운동 1시간 뒤에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다음 날에 원인 모를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운동을 잘못하신 겁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동 강도나 운동 지속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의사가 돼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척추 환자의 운동은 열심히 하기보다는 꾸준히 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 번씩 고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저강도로 운동을 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을 오늘 처음으로 등록을 해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10km도 뛰고 운동도 무거운 것을 막 들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집에 와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씻지도 못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몸이 천근만근 뻐근해져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무리를 너무 하셨고요. 그 다음날 또 제가 그렇게 힘든 기억이 있는데 또 헬스장에 갈 수 있을까요? 내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그러기는 좀 힘들겠지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꾸준히 랄라랄라 하면서 저강도로 운동을 해야지 그 다음 날에도 부담 없이 또 헬스장을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운동이 내 습관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저강도로 운동을 해서 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일상생활을 활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살짝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하루에 60분 정도 걷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아령이나 고무밴드, 맨몸 운동으로 고강도로 하지 않고 저강도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으로는 제가 이제 취미가 방송 댄스를 하는 것이라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운동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운동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 단점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 댄스 이게 그 가수들이 추는 춤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해보니까 관절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척추 관절에도 안 좋고 어깨 관절에도 안 좋고 골반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취미니까 재밌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운동 자체를 이제 춤 자체를 스피드를 줄여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하고 그리고 춤 자체의 동작을 줄여가지고 몸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점프 동작들을 다 없애가지고 무릎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본인의 몸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운동, 이런 동작은 척추에 좋지 않다는 소주제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운동들을 제가 막 까내려 갈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허리를 과하게 숙이는 운동 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이 운동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요?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이상근 스트레칭 다리를 들면서 하는 거, 허리를 굽히는 거, 굉장히 운동을 많이, 윌리엄스 플렉션 엑서사이즈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 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들을, 허리를 숙이는 운동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은 척추의 앞쪽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척추의 뒤쪽에 디스크가 오히려 튀어나오는 힘을 주기 때문에 척추 파열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운동, 과하게 숙이는 운동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요가, 필라테스 중에서 허리를 과하게 숙이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허리를 과하게 숙이는 동작, 허리를 과하게 신전시키는 동작, 허리를 과하게 트위스트 시키는 동작, 그리고 양반 다리로 앉는 자세. 이것은 골반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허리에 좋지 않은 동작들을, 척추에 좋지 않은 동작들을 빼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입니다. 이렇게 목 운동인데요. 저항을 줘가면서 이렇게 은근한 힘을 줘가면서 하는 운동이 등척성 운동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들이 등척성 운동을 많이 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경향이 바뀌어서 등척성 운동을 오히려 권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은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편측 라켓 운동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편측 라켓 운동은 한쪽으로 계속 어깨와 허리를 쓰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들은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좋지 않습니다라고, 골프는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교수님, 골프가 얼마나 좋은 운동인데요. 골프를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내 심신이 안정화되고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키울 수 있답니다. 골프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맞습니다. 골프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척추에 안 좋은 운동인 것도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는 일단 편측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그리고 골프를 하실 때 이렇게 한쪽으로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다니는 경우 많으시지요. 이럴 경우에 척추에 편측으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공을 얼마나 많이 줍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자세로 공을 주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을 주울 때마다 척추에 무리를 주는 꼴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이것 또한 편측 라켓 운동이고 순간적으로 무게 중심을 왔다 갔다, 방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도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배드민턴 마찬가지이고요. 탁구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편측 라켓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을 굉장히 여러 번 주워야 됩니다. 그런데 공을 제대로 된 자세로 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역시자 자세로 허리와 목을 구부려 가면서 숙이는 것은 굉장히 척추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역시자 자세로, 나쁜 자세로 공을 줍지 마시고 척추의 S라인을 유지해 가면서 골반을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공을 줍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채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지탱을 하면서
S라인을 유지하면서 골반만 이렇게 힙 조인트만 사용해서 공을 드시는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골프 치는 환자분들 보시면은 골프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뭘 모르고 순진했거든요. 골프가 이론적으로 척추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골프가 실생활에서 뭐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는 운동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골프 치시는 분들께 골프를 그만두시라는 말씀은 제가 현실상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일단은 골프가 척추에 좋지 않은 운동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지 그 다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어 욕심을 줄이십시오. 스코어 욕심을 줄이게 되면은 연습장 방문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습 스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하는 라운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십시오. 가능하면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라운딩, 어쩔 수 없이 하는 라운딩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코어, 팀원이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4명 4등 하십시오. 그냥 4등 하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즐겁게 4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를 쓸 때는 하나 긴 사이즈의 채를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번으로 휘두른 거리라면은 6번으로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몸 자체의 스윙 아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몸에는 무리가 덜 가겠지요. 물론 더 긴 채를 쓰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4등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어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자세로 꼭 공을 주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골프가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운동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그만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충 생각했을 때 한 70살까지는 골프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60살이나 65세 때 골프를 생각보다 빨리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영이에요. 수영은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수영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저병이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저병은 척추에 좋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살펴보니까 안전하게 수영을 하는 법은 일단 척추 환자는 저병을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수영을 할 때 그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때 허리를 앞으로 쭉 굽히는 이런 스트레칭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등산입니다. 등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지만은 내려가는 게 사실은 무릎에 좋지 않아요. 무릎에 좋지 않은 게 뭐가 문제냐면은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면은 척추 주변을 지탱하고 있는 기립근이 있거든요. 이 기립근 근육이 얇아져요. 얇아지면은 기둥이 없어지기 때문에 척추 건강도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보호하고 무릎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척추나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은 올라가셔도 되고 내려가셔도 되고 다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덜 나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면은 쉬운 코스를 짜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은 중간에라도 포기할 수 있는 둘레길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산을 탈 때 반드시 완등한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중간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산화나 등산 스틱을 사용하여서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가 덜 가게 해주시고 등산 가방은 되도록이면 가볍게 세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등산을 하는 것보다는 평지 걷기가 척추에 훨씬 좋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운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클링 자세로 하는 것은 또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이 사이클링 선수인데요. 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역시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지요. 안 좋은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 무거운 거를 한쪽으로 들고 다니는 행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는 어떻게 타야 되느냐? 그 장보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여기 장바구니 달려 있는 거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S라인을 유지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보기 자전거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자전거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어,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타는 자전거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하면은 급하게 방향을 꺾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동은 좋은 운동이나 이렇게 S자, S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실내 자전거를 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어, 네,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방금 댓글을 봤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는 좋다고 하는 운동을 이런 부분에서는 좋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진료 현장에서도 이렇게 혼란을 많이 느끼십니다. 왜냐하면은 각과 의사들마다 추천하는 운동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마다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다르고 배운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경우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께서는 추천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요. 그거는 명백해요. 하지만 척추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추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 건강이 좀 많이 무너진 경우에는 이제 등산을 추천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무릎 정형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하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이지만 의사의 전문 과목에 따라서 추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유보적인 분들도 있고 비추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을 예를 들게요. 수영은 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십니다. 수영은 심장에 좋은 운동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척추 전문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영에 따라서 저병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깨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깨 위로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거 좋지 않다. 90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깨 관절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어깨 정형외과 전문의께서는 자유용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계속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혼란을 느끼시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전문가에게 가서 상의를 해서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황에 맞는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선택해서 꾸준히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운동은 좋다, 이 운동은 안 좋다 하는 그런 흑백 논리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상황이 다르니까. 자, 이제 메인 주제죠. 척추 통증은 척추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연령대,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협소하게 범위를 정해왔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에서 10분 이상 걸을 수 있는 척추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한번 운동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운동은 하지 마셔야 되고 반대적으로 허리를 신전하는 동작은 추천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허리를 뒤쪽으로 잡아 째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자연 복대를 만들자 하는 부분 논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아랫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랫배에 계속 힘을 주다 보면 자연적으로 복대, 자연 복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복대가 척추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인공복대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난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공복대를 자의적으로 계속 하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허리의 근육을 약화시켜서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얇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랫배에 힘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자연 복대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 코어 운동으로 플랭크 운동을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자, 플랭크 자세는 목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다리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드셔가지고 버티는 것이 좋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초보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땅에 대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으셔가지고 플랭크 운동이 너무 힘든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벽 스쿼트예요.
이 운동은 사실은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칫 잘못하다가 운동하다가 엉덩방아를 찍어 버리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운동 자세를 알려드려도 제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요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좋은 운동이더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가 된다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코어 힘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무리해서 벽 스쿼트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은 벽 스쿼트가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 선생님께 문의하고 괜찮다고 하면은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추 운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굉장히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스트레칭 자세들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칭 자세잖아요. 그런데 목 디스크에 나쁜 운동이래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우리가 좋다고 했던 운동이 오히려 목 디스크에는 나쁘더라. 목 디스크는 아 이미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미 근육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힘을 더 주는 근력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을 어깨를 펴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을 펴주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의견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등척성 운동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요.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죠. 이 엄청나게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을 저도 읽었는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가지고 가슴을 활짝 열고 양측 어깨뼈가 서로 붙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턱을 치켜 올리면서 목을 천천히 뒤로 젖힌다. 이렇게 W자로 만들면서요. 이게 천천히 목 주변 근육을 신전시켜주는 동작이지요. 이런 식으로 목을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젓기를 통해서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등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 근육을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평지 걷기, 오르막이나 내리막보다 계단 오르거나 계단 내리는 것보다는 평지 걷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S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운동화를 신고 하시고요. 요 놈의 만보 좀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만보가 뭐냐? 일본에서 이제 만보기라는 그 기계를 처음으로 개발했을 때 좀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나온 개념이 만보라는 거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만보를 채워야지만 척추에 좋다. 만보를 채워야지만 건강에 좋다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만보를 꼭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가 만보인 분도 있고 15,000보인 분도 있고 6,000보인 분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보를 채워야 된다. 아, 원장님, 저는 만보를 채웠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장보기 자전거 중에서도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리고요. 실내 자전거 또 너무 강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낑낑대면서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영. 일단은 접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십시오. 좋은 자세로 하십시오. 그리고 코어 근육 단련을 병행하시고요.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펴지 마시라고 논문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 걷기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바른 자세로 걸으십시오. 그리고 아쿠아로빅입니다. 아쿠아로빅이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아쿠아로빅을 2달 동안 배웠거든요. 2달 동안 배운 결과 아쿠아로빅이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수영장에 보면은 굉장히 고인물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완전히 이제 수영의 도사분들이 많이 다니시죠. 그런 분들은 수영도 엄청나게 잘하시고 아쿠아로빅도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클래스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템포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오른쪽, 왼쪽, 들고, 들고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무릎이 안 좋고 이미 척추가 안 좋은 고령의 환자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의 템포를 따라하기가 정말 힘들거니와 이거를 억지로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몸에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쿠아로빅을 하게 되실 분들은 너무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다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할 동안에 나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템포를 줄여가면서 자기한테 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척추 운동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레고 얼굴처럼 다 똑같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대표적으로 누구나 다 오래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신경이성 파인이 있는 경우는 100m밖에 못 걸으시는 분도 있고 50m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께 꾸준히 걸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만성요통에서는 논문에서 개개인 맞춤 운동을 하고 그룹보다는 개인 강의 운동으로 제대로 배워서 하라 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척추 운동은 편식하지 말라 라는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따로 근력 운동은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걷기 때문에 상체 근력도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식이를 할 때도 고기만 주구장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야채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부위별로 근력 운동도 하시고 유연성 운동도 같이 하셔야 돼요. 운동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쉬기만 해도 척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척추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오히려 했더니 통증 경과가 좋다. 오히려 운동보다도 일상생활을 꾸준히 바지런하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휴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요거 하기 전에 또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갈게요. 아오리님께서 두 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방 섬유륜이 찢어서 그런지 다른 내장증 환자들과는 달리 앉아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척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앉아서 업무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떤 자세로 앉아서 있는 게 좋은지, 어떤 의자를 선택하는 게 나은지, 어떤 책상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 척추생활 습관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놓았으니 그 방송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PPT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살짝 모자라네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운동해야 안전합니다. 배워서 하십시오.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십시오. 내가 그냥 유튜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따라 하신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전문가한테 꼭 배워서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의 목표를 제시하십시오. 나는 척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몸짱이 되기 위한 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육맨이 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척추 통증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운동의 목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선생님께 제시하시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맨몸 운동보다는 사실은 기구 운동이 같은 운동이라고 해도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운동이지만 맨몸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벽에 기대서 하는 벽 스쿼트가 훨씬 더 안전하고요. 벽 스쿼트보다는 레그 프레스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장비는 헬스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셔가지고 전문가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을 끊어서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S라인을 유지하면서 좋은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너무 열심히 했더니 고중량 리프팅을 했더니 어깨에 손상을 입힌다 라는 기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육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척추가 천천히 나이가 들게 요추 전망 각도와 근육과 골밀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고 근육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자. 천천히 늙게 만들자. 이것이 운동의 목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에게 맞는 척추 운동의 생활화로 건강한 척추 생활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답이 없다. 이 강의도 조항모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